안녕하십니까, 조관일입니다.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점검해 보셨습니까? 좋은 인맥들이 있으십니까? 인맥지도 그려보셨습니까?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소통에 관계돼서는요,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직원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상사하고도 잘 소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사들한테 물어보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깝깝해합니다. 또 부하한테 물어보면요, 약 80%의 우리 팔로워들이 우리 상사와 금년에 헤어지고 싶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특히 고객과의 소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생애 설계학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직장을 떠납니다. 저도 임원이 됐을 때 보니까 이제 떠나면 어떻게 되지? 깝깝해지더라고요. 특히 임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를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임원을 임시 직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애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생애 설계는 일찍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작하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생애가 당당해야 임원으로서의 처신도 당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번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생애 설계하기, 이 시간의 미션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생애 설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되게 보면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안 돼 있어요. 이 정말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생애 설계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갑작스러운 퇴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갑자기 퇴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거를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역시 돌아보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퇴직에 대비해서 나의 라이프 워크는 되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라이프 워크라고 하는 건요, 평생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일, 평생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게 라이프 워크입니다. 그것도 이 시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가 제목 마음속에 늘 담아둬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 남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요, 6개의 직업을 가져보고 지금 강의하고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돌아보면은 남에게 잘해줬던 것은 제 가슴 속에 아주 따뜻이 남아 있고요, 남에게 못했던 것은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저라고 남에게 못하게 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회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틀이죠. 이것은 아마존의 창업자가 제프 베조스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80살까지 살았다고 가정하고 그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가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은 후부터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를 자주 활용합니다. 뭘 결정할 때마다요,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오늘날을 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후회할까 안 할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끝내고 어느 기업체에서 사장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했던 이유도 뭐냐? 먼 훗날에, 즉 80대, 90대 때의 오늘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좀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또 세러리맨이 되면 나중에 후회하겠더라고요.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유로운 이 프리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과연 이대로 가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짜시면은 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첫날부터 은퇴 달력 넘어간다, 그런 신문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 그것을 스크랩 놨는데 정말이지 입사 첫날부터 은퇴는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젊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노인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저도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나이가 됐지?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늘 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요번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사고가 났는데 그 전에 뭐 괌 추락 보니까 10 몇 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한 4,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후를 잘 생각하고 생애를 생각하면서 처세하시고 직장생활에 설계를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퇴직 연령이 47세라는 보고가 있죠.
그리고 임원이 돼도 53세면은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직업 이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직업 이동을 하면서도 계속 직업 일자리를 갖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날부터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농협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신규 직원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원로 철학자이신 김영석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학교에 가는데 어떤 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묻죠. 너 왜 뛰어가느냐?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뛰어가지 않으면 지각할 것 같습니다.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 지각하면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지요. 교수님이 계속 묻습니다. 그럼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졸업할 때 성적이 안 좋죠. 졸업할 때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좀 좋지 않은데 하죠. 그 취업을 좋지 않은데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나중에 결혼을 좀 좋지 않게 하지요. 그 결혼을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또 아이가 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물론 만든 말이고 유머로서 말씀하실 건 겁니다. 근데 계속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맨 마지막 답변이 그 다음엔 죽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럼 너 지금 죽으려고 뛰어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발밑만 보고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지금 죽으려고 뛰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일에 파묻혀서 회사형 인간으로서만 만족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느 날 그동안 애쓴 당신 이제 좀 쉬세요 하는 순간 황당해집니다. 큰일 납니다. 따라서 입사 첫날부터 먼 훗날에 은퇴까지 그리고 그 은퇴가 먼 훗날이 아니고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셔야만이 당황하지 않고 짱짱한 생애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임원이 된다는 건요. 참 보람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솔직히 돌아보면요. 평사원 때가 참 좋았습니다. 평사원 때는요. 6시 땡 하면은 저 부장님 퇴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도 부장님이 싫어도 말씀은 안 하지만 그냥 그래 그렇게 하시오 나갈 수 있어요. 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뒷담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부장님이 뒷담화를 한다면 이미 그건 부장의 자격이 없죠. 점점 외로워집니다.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임원이 되고 나면요. 퇴근 시간을 지킨다는 건 임원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세자를 대면 아실 수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임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날 처갓집에 가봤더니 처갓집에서 자네가 우리 집에 18년 만에 처음 왔네.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8년 동안 처갓집 우리나라가 뭐 넓습니까? 요 작은 땅덩어리에서 처갓집도 못 가볼 정도로 그야말로 밤낮 없이 일했기 때문에 그 임원의 지위에 올라가셨고 그 지위를 지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임원으로 성공하라라는 책을 쓴 드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죠. 성공은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 개인 시간, 건강에 대한 부수적인 손실은 기업에서 임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희생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병렬 인생을 살기를 권합니다. 직렬과 병렬은 뭐가 따르냐면요. 아내에게 여보 좀 우리도 좀 휴가도 가고 놉시다 할 때 내가 다 이거 성공하고 난 다음에요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 즉 임원 즉 회사형 인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도요 사람이 틈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골프 치는 것 하나를 안 했더니 책을 쓸 수 있더라. 전 골프 치는 것 하나를 빼놓고 책 40권을 썼습니다. 골프를 안 치니까요. 그런 시간이 되느냐? 충분히 됩니다. 책 쓰는 주기가요.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한 1, 2년 걸리는 것이 요새는 3개월이면 책을 씁니다. 도사가 된 거죠. 무엇으로 도사가 됐느냐? 한 4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이용했는데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저요?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됐죠. 책만 써가지고 임원 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병렬로 책도 쓰시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일도 하시고 그래서 책 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만약에 40년 동안 책을 쓴 게 아니라 낚시만 했다면 아마 이혼당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책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늘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원고를 쓰면서도 아내하고 얘기하고 또 맛있는 거 가져오면 먹으면서 하고 컴퓨터로 치다가 좋은 글 나오면 아내한테 이걸 한번 읽어봐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렬입니다. 그래야지 성공한 이후에 가족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의 희생은 따르지만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애 설계가 제대로 됩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개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요.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책을 쓴 짐 콜린스 그분의 성공의 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성공이란 궁극적인 인생에서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떤 고관 대작이 어디 가서 부정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아내한테 주면서 여보 이거 자금 추적될지 모르니까 잘 숨겨놓으세요 할 때 그 아내가 그 고관 대작인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립해놓고 그러고서 인생 생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과 가정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퇴직 이유를 그리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강의합니다만 저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사실은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였는데 어느 분을 목표로 그분 연세까지 강의를 할까 이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장관님, 그 이어령 박사님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분만큼 학문적 깊이가 깊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연세까지는 강의해야 되겠구나. 그분 뭐 너무나 명강사고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70대 후반의 연세시죠. 그러다가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요. 그건 지금 80 중반을 넘어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디 강의 갔다 오다가요. 여주 휴게소에서 어떤 분을 보고 또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뱅이 굿의 1인자 이은관 선생님을 뵀어요. 그분 지금 거의 백수에 가까워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한 이후에 놀게 되지 않습니다. 노시면요 구박받습니다. 뭐 삼식이니 뭐냐면서요. 놀아도요 당당하게 놀아야 됩니다. 제가 퇴직한 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린 줄 아세요? 노는 분들 보시면 퇴직한 이후에 그냥 쉬고 계시는 분들 보면 명함을 딱 드리면 명함도 없으세요. 왜 명함이 없습니까? 물으면 저는 놉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놀면요 명함에다 논다 이렇게 좀 쓰시라고요. 왜냐 당당하게 놀아야 계획이 서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퇴직 이후를 생각하시면서 생애 설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갑작스러운 퇴직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나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농협에 근무하면서 사표를 두세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끈질기게 자기 개발에 나섰냐면요. 30살의 나이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격변이 일어나면서 농협의 책임자 것은 다 사표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죠. 그때 사표를 내고 약 일주일 후에 사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암담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직장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정치적 그런 격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참 무지막지한 얘기는 없을 겁니다만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상사의 잘못에 연루돼서 같이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부하의 잘못 때문에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러리맨 직장인으로 근무한다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내일 저 나가겠습니다 해도 당당할 수 있는 자기개발 생애 설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항상 불안하고 특히 부정의 유혹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로 할 것이냐? 라이프워크를 만드셔야죠.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퇴직한 다음에도 필요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금 받고 대출해 주는 일이 제 2막 인생에서도 필요할까요?
뭐 제 가족들한테 대출해 줍니까? 뭘 합니까? 그 지식이 그 이후에 필요할까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퇴직한 이후에 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일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책 쓰기로 돌아선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원래 그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공학에서 보면 네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지요. 그걸로 따지면 전 그림을 그렸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실용적인 면에서 책 쓰기로 전환했죠. 우리 조직에 알맞는 것, 즉 친절과 서비스를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책 쓰기에 재미가 들었어요. 책을 써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역과장이 됐을 때요. 제가 남자로서 분역과장이 된 적이 있는데 분역과장 때는 또 여자의 심리를 분석해가지고 여자는 몰라요라는 책을 썼어요. 조직의 목표에 맞춰서 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노후에 건강만 유지되는 한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재밌게 살지 않습니까? 라이프워크이면서 제 2막 인생, 3막 인생 할 것 없이 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즉 자기 세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 책을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요. 그냥 건성으로 어디 가셔서 그저 관광지에서 앞에 서가지고 그런 사진만 찍을 게 아니고요. 그곳의 풍광에서부터 돌, 그다음에 인도부럭,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 나무 하나하나 근접 촬영을 해서 뭔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 올리면요. 오늘날 같은 지적 자산이 돈이 되는 사회에서는요. 그게 다 돈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심취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는 중독성이 있다고요. 사진을 열심히 찍다 보면 중독이 딱 돼버리고 나중에 경지에 오릅니다. 그런 자기 세상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생애 설계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설계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으로 끌다가 말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당신 특유의 라이프워크가 있습니까? 일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집중적으로 궁리하면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